이번에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, 교수님. 네.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독대 요청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독대가 있기 전부터 장해찬 전 최고가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도 아니죠. 밥 짓지도 않았는데 재를 뿌렸었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독대 요청을 언론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정치다, 한동훈의 이렇게 네. 비판했는데, 참고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독대를 하자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그게 대통령한테 이제 뭐 사실 문자를 보내고 뭐 카톡을 보내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네. 씹혔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완벽하게 그게 이제 다 차단이 되다 보니까 네. 이제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게 된 그런 맥락도 그러니까 있다라는. 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게 자기 네. 정치라고 한다면 도대체 장해찬은 근데 무슨 정치라고 했나요? 지금? 장해찬 무슨 정치죠? 장해찬은 네. 장해찬은 지금 내시 정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지금 이렇게 웬만큼 해야지 네,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좀 지나친 비난 이런 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아까 미래가 없 이렇게 되면 미래를 자꾸 닫는 거예요. 그럼요. 이래 가지고 나중에 뭐 총선 나가고 나 뽑아달라 그러면 누가 뽑아주겠습니까? 참 진짜 답답한 게 만약에 그때 공천 컷오프 되고 네, 장해찬 최고가 조용히 뭐 예를 들어서 유학을 좀 뭐 6개월 동안 갔다 오든지. 네.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 사이에 내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 네.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말입니다. 네. 한동훈 대표랑 또 찍은 사진도 지금 갖고 있지 않나?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. 악수해서 그 네. 손 안 씻는다고. 그러니까. 네. 근데 어쨌든 장채고 공천 탈락에 대해서는 진짜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워했습니까? 근데 그 안타까워한 사람들까지 다 떠나게 만드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책임이에요. 이거는. 그렇죠. 이건 한동훈 대표랑 관계없이 자기가 잘못한 거고요.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장채고는 뭐 스스로 어쨌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. 좀 이제 너무 늦었어. 늦었죠. 지금도 네. 너무 늦었는데 돌아올 수 계속 없죠. 늦으면 이게 계속 파다 보면 그거 알아요? 파라과이가 나올 거라면 계속 파다 보면 나중에 넌 남미에서 발견돼. 너 그만 파 그만. 그냥 지구 중심까지 팠는데 지금 거기서 머물러라. 네. 괜찮아. 지금 중심에 있으면 이제 노아 죽었지 않았을까요? 아니 뭐 죽으란 얘기는 아니. 왜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십니까? 좀 그만 파라는 거지. 왜요? 멘틀 핵 뭐 이런 거 저희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네요. 네. 멘틀까지 나왔습니다. 정말 저 과학적인 유튜브 정치 유튜브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그렇죠. 멘틀. 참고로 오랜만에 봤네요.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그 만찬 자리에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해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이 90% 정도를 네네.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네.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건 맞아요. 네네. 그런데 너무 혼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지난번에 그 의료 그거 알죠? 기억나죠? 8월 네네. 28일인가 그때 의료 얘기를 이제 담화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랬어요. 9시부터 10시까지 9시부터 담화니까 네. 뭐 10시 정도까지 이제 담화하시고 뭐 그렇게 뭐 하겠다 생각했다. 네네. 근데 11시 넘어까지 하고 있더라고요. 정말로 그때 너무 놀랬어. 진짜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아시는 게 많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난 그때는 잘했다고 봐요. 왜냐면 그렇죠. 이재명 뭐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은 소리 하는데. 일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. 그럼요. 그런데 지금 이 만찬을 해서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러네. 그렇죠. 아니,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그동안 만나달라 했는데 안 만났고 이번이 만날 기회였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. 이번에 좀 놀랐던 거는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랑 네. 이제 당 쪽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왔다는 네. 건데, 이러면은 사실 번갈아 가면서 인사만 말하면 1시간 갑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마저도 사실 원래 이제 그 의전상 이게 지금 당 지도부를 축하하는 자리니까 네. 당연히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화답하고 그렇지. 이렇게 한마디. 가야 되는 건데, 아예 한동훈 대표한테 마이크조차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이거는 너무 좀 대놓고 패싱을 한 거다 보니까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무적 감각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. 아예 그냥 그러니까. 무시하겠다라고 해도 겉으로 티는 안 내는 게 정치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총선 직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랑 만난 적 있어요. 그때 이제 둘이 네. 만난 것도 아니고 여럿이 처음에 이랬잖아요. 여럿이 만날 때 그냥 오라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 거기 안 갔잖아요. 근데 거기 갔었으면 아마 똑같은 일 벌어졌을 겁니다. 그렇죠. 혼자 말씀 다 하시고 인사말 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지 않았을까.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의 뜻은 한동훈 대표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,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랑 같이 원 오브 댐으로 만날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말할 기회는 절대 주지 않겠다. 그렇죠.
이런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약속 시간이 어제 6시 반이었는데 6시 7분 정도쯤에 도착을 했대요. 그러니까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사이 일찍 좀 도착을 한 건데 아무래도 일찍 도착한 이유가 그래도 먼저 자리에 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뭐 짧게라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일찍 간 거 아닐까라고 김종효 최고가 좀 보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한동훈 대표는 원래 일찍 간다. 모범생 스타일이 있어요. 항상 일찍 가서 기다리는. 그리고 더구나 대통령 만나는 자리면 딱 그 시간 맞춰서 가는 그런 건 예의가 아니죠.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십니까? 유랑 갈등이 처음 시작됐을 때 무슨 화재 현장 뭐 그때 돌아갈 때 네네. 그때도 추운데 먼저 가서 기다렸잖아요. 저는 그런 게 몸에 배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자랑을 하자면 저도 윤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난 2시간 전에 가요. 저는 그만 한 2시간 반 전에. 추운데? 그렇습니다. 이번에 그리고 독대 요청에 대해서도 친윤 쪽에서는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. 아니 독대 요청을 할 거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되지 왜 얘기를 안 하냐. 이번에 김민전 최고랑 김재현 최고도 그 이후에 이제 또 썰을 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아니 그 현장에서 얘기하면 되지 왜 그 얘기를 언론으로 하냐.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너무한 얘기다. 왜냐면은 그 현장의 분위기가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한 90% 이상을 원전에 대한 얘기 쭉 이어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말 끊고 대통령님 독대하시죠. 아니면 대통령님 뭐 의대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.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. 하다가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께서 이제 취리대학교에 갔었을 때 거기서 이제 들었던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까지도 풀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를 도중에 말을 끊고 독대 요청이나 의대 문제를 했어야 된다라는 게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나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자리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소속감 때문에 자기도 납득 못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김재원 최고도 참 실망스럽고요. 김민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는 오히려 친윤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독대를 하자고 말을 해야 돼. 원래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것까지 대통령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고요. 뭐 이것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그 지식은 진짜 방대하네. 이 양자역학 가지고 그렇게 오래 말할 수 쉽지 않거든요. 더구나 문과 출신인데. 양자역학 좀 아세요? 저 압니다. 진짜? 네, 왜냐하면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는 내용도 그 내용이라서. 네. 우리 저기 동창 중에 의대 동창 중에 강양자라고 있었어. 강양자. 네, 제가 설마 나는 이런 개그 하실까 싶었는데 강양자 진짜 있었어. 네, 있을 수 있을 것 정말 같습니다. 이 학생 중에 있었어. 양자. 네, 알겠습니다. 나는 양자역학은 걔밖에 몰라.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? 그 요새 물리학 뭐 쉽게 나오는 책 같은 그러면은 난 봐도 모르겠어. 양자역학은 이제 강현 선생님께서 하신. 양자 잘 있어 양자.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장해찬 최고가 이번에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독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. 한동훈의 정치 이해도가 여전히 떨어진다.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. 이 독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통령 고집이 너무 세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서 갑자기 한동훈 정치 이해 여전히 떨어져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? 우리 장해찬 최고는 정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가 보네요. 정치 이해도가 아주 높죠. 한 8% 높은 것 같습니다. 저희보다.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. 9%인가요? 몇 프로였죠? 9%가 8%도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떤 여기 본 자료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친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참모들이 독대 요청을 거칠게 해서는 곤란하다. 거칠게 독대 요청한다는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싫다는 여자한테 어깨를 딱 잡고 양자 만나 얘기 좀 해 이런 게 거친 거잖아.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했나요? 네.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, 진짜.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진짜 많은 지금 보수파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당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과 한동훈이 나뉠 이유가 없죠. 그래서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도 이제 좀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좀 민생을 좀 챙길 수 있게끔 대통령께서 그런 좀 충원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장해찬은 자기 자신이나 좀 챙기면 좋겠습니다. 장해찬이 저는 민생 같은 걸 챙길 걸 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
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주제 한번 저희가 네, 정리. 마무리 네. 잠깐만 할까요? 하시죠. 네. 그러니까 대통령은 네.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실 뭐 지지율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5년 단임이잖아. 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있어야 어떤 뭐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 힘이 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이게 한동훈 대표와 갈등으로 그 여권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맞죠. 네. 이거에 대해서는 지지율도 낮은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. 맞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요 주제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겠고요.